오늘 모의고사 풀이보다는 개정 기준이 이제 시험에 더 임박하고 더 미리 좀 준비해야 돼서 법이 잘 안 외워져서 법은 바뀌는 대로 나오는 대로 미리 준비해서 딱 해놓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슈가 뭐가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그죠? 다들 아시다시피 창고가 제일 시끄럽죠. 창고가 이게 창고를 시설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죠? 물류 창고도 들어가고 뭡니까? 집배송 시설, 물류 터미널 이렇게 다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쿠땡 창고가 소화 실패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실패를 이렇게.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요걸로 개요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은 규모 대비에 예측이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상으로 봐서 소화는 실패하는 거죠. 자력 소화가 불가능해진 거죠. 자력 소화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보다면 그러면 외력에 의한 소방력에 의한 소화는 가능했느냐?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쿠팡을 화재 발생 이후에 신고를 시적절해서 도착했는데 이제 아예 못 끄는 거죠. 외부에서 외력으로 소방력으로는 불을 못 끈다는 걸 증명을 딱 해줬어요. 답 없다. 물도 부족하고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제도가 바뀝니다. 뭐가 바뀝니까? 라면 시도지사가 관내의 특정 규모, 특정 용도로 있는 형태를 지정할 수 있죠. 그 뭐가 있습니까? 라면 화재 예방 강화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공부를 했었을 때는 화재 경계지구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요 명칭으로 바뀝니다. 요 명칭에 물류단지가 들어오죠. 물류단지가. 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건 지구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범위, 이런 거거든요. 산업단지, 시장지역, 그죠? 예, 목적 건축물, 공장 창고가 밀집되어 있는 거 이런 거거든요. 물류단지가 들어와요. 그래서 화재 예방 강화지구도 예상 문제를 보고할 거죠. 첫 번째. 이렇게 딱 한번 보시고, 그죠? 얘는 예방법에 있습니다. 예방법에 이렇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그죠? 우리가 시설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설법에서 성능위주 설계죠. 성능위주 설계의 대상으로 물류창고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창고시설로서 창고, 그죠? 연면적이 얼마 이상? 10만 이상. 지하가 2층이고 이상이고 바닥 면적이 합이 얼마? 3만. 요 형태가 이제 점점 강화되고 나머지도 이제 강화되는 움직임들이 항상 있죠. 그래서 얘를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래 어차피 성능위주 설계 대상은 늘 암기하고 계셨을 거고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대상인지가 딱 10점짜리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딱 한번 보고. 이렇게 좀 됐죠. 그럼 이제는 시설법의 산하로 되어 있는 게 화재안전 성능 기준이거든요. 이놈들이 딱 봐도 답답한 게 화재안전 기준은 이제부터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으로 분리되거든요. 기술 기준에는 이 내용이 없고 성능 기준에는 이 내용이 이제 생긴 거죠. 공동주택도 지금 나와 있는 창고시설도 생겼어요. 기술 기준은 없고 성능 기준은 있고, 그죠? 그런데 성능 기준에는 있는데 기술 기준의 내용이 더 많이 있어요. 똑같은 기준인데 기준의 내용이 더 많은 거지. 다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부적인 게 여기 더 많이 들어있어요. 뭐 어쩌자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소방관도 약간 헷갈리는 범위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기준이니까 둘 다 지켜야 됩니다 라고는 얘기해요. 아니 참 둘이 같이 하고 상세하고 방향을 다르게 하고 또 하부 기준이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은 듯 다르게만 해놓으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죠.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창고시설 화재안전 성능 기준은 기술 기준 자체는 없고요. 성능 기준에 있는 내용만 있다. 요 지금 이제 그 프린트물은 이제 정리했을 때 지금 그 공동주택은 요 모양으로 해서 제가 정리해서 프린트로 다시 나갈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 기존에 나갔던 프린트 모양이랑 비교하려고 그대로 놔둔 거거든요. 창고는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나갔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일 첫 번째 정의죠.
정의를 프린트해서 한번 보시면 창고에 대한 정의는 0, 이때 0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얘기합니다. 그 별표 2에 16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창고시설은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까지 창고시설로 본다. 그 다음에 렉식 창고주로 한번 치고요. 렉식 창고. 렉식, 그죠? 산업안전표준규격. 뭐 여기에서 렉 용어를 이제 정리해서 들렸는데 굳이 좀 너무 많이 갔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 개념만. 적층식 렉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렉식 창고 기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드랍이 이제 영어 표기가 추가되고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보면 요 내용 살짝만 한번 보면 요렇게 봅시다. 동일 조건의 압력에서 큰 물방울이 나오겠네요. 무슨 말입니까? 방사압은 같지만 물의 양은 더 많아질 수 있다. 이 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말은 무슨 값이 커졌습니까? K값이 큰 거죠. 그래서 K값이 큰 형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제어보다는 진압에 가까운 헤드로 적응할 거다. 그게 라지 드랍입니다. 그죠? 라지 드랍.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출 문제죠. 송기 공간이 131회 때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그죠? 그 과거 기준에는 내용이 없었고 최근에 도입되기 직전에 이제 들어온 거죠. 나쁜 새끼들이죠. 옛날에 ESS도 그랬거든요. 전기저장 장치도 직전까지 있다가 바뀌기 전에 어떤 새끼들이라면 좀 그렇지만 어떤 쉐이들이냐면 자기는 이제 사전 정보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뭐 건너 그럼 내 이거 문제 내야지. 왜냐하면 자기 낼 게 없잖아. 그럼 개정법이면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발표하기 전인 거예요. 그럼 내가 내는 거지. 이제 곧 발표됩니다. 이런 걸로 오는 거지. 새끼들. 나쁜 새끼들. 렉 사이 끄다. 맞아요. 그렇게 적어도 기본 점수로 나오는 형태인데 정확하게는 안 나오죠. 법 문제다 보니까. 여기 볼까요, 이렇게? 렉입니다. 렉과 렉 사이 딱 됐죠. 그런데 이게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서랍형 타입의 적재를 이제 렉 타입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렉과 렉 사이긴 하지만 사람과 뭡니까? 장비가 이동되는 통로, 그건 통로라고 보는 거거든요. 통로랑 다른. 이제 그 제한 요소가 없으면 이제 렉과 렉 사이를 해도 이제 좋은 말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렉이 사라졌습니다. 인렉 헤드가. 인렉은 다른 말이 아니죠. 뭡니까? 차폐판 달려있는 헤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인렉은. 현장에 가봐도, 우리는 잘 쓰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판매하는 데가 없고, 우리는 차폐판을 그냥 이제 헤드에 이렇게 부착하는 타입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인렉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이렇게. 차폐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타입. 그 위에서 살수하는 형태는 맞고, 하부의 기류는 뭐 적응성이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의 렉이잖아요. 렉. 그 렉마다 이제 하부에 붙이는 거지. 그거 이제 인렉인데, 없어진 겁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X. 그 다음에 이제 소화기구하고 자동 소화장치 같은 경우에는 배전반, 분전반. 요거 이제 기본 사항이다. 그죠? 배전반, 분전반이 점화원의 이제 형태를 많이 갖추고 있으니까 이러한 설비를 구축해라. 그리고 보시면 여기다가 양념체를 하나만 딱 써볼까요? 지금 요 자동 소화장치는 아시다시피 이제 주거용 주방과 상업용 주방은 설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언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명료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스 분말 에어로졸이 배전반, 분전반의 적응성이 높다 이런 개념을 잡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주거용 주방이나 상업용 주방은 그죠? 아파트 오피스텔의 주거용 주방.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집합식당 같은 형태는 상업용 주방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옥내수화전 가볼까요? 옥내수화전. 옥내수화전에서 요 지금 수원량은 그죠?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기준 개수는 2개입니다. 그죠? 2개. 근데 요즘에 공장형 창고 이런 게 있거든요. 공장형 창고. 그 층수가 커. 근데 30층까지는 안 돼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의 높은 창고형 이제 건물이 나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새끼야? 좀 웃긴 해놨죠. 그래서 5점입니다. 5점이 줄함 치고요. 몇 분이란 말입니까? 예, 여기 40분이란 말이 딱 눈에 들어오네요. 40분이다. 40분이다. 그죠? 예, 곱한량으로 할 거다. 그 다음에 옥상 수조에 대해서는 기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좀 빼면 되고, 뭐, 옥상 설치 장소에 대한 제외 이런 기준들이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니까, 뭡니까? 이렇게, 단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동장치죠, 수동장치. 요거 이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거죠.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단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다. 그죠? 동결이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요. 그죠? 동결 우려가 있으면 단서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쓸데없이. 자, 그 다음에 사망에 보시면 40분이라는 말이 적혀 있네요. 사망. 그래서 40분 동안 한다. 스프링클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프링클러. 짜증나죠? 네. 스프링클러 설비. 빨리 외우세요 이랬는데 빨리 외웠더니 바뀌고 앉아있네. 네. 다음부터는 천천히 외우세요로 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외우세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네. 인렉이 빠지다 보니까 개념 자체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네요. 그죠?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좀 했는데 프린트는 이제 까만색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라지 드랍입니다. 라지 드롭형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차제 조기 진압형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언급을 할 거죠. 그래서 라지 드롭형은 반드시 습식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지역은 건식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딥니까? 라면 최근에 이슈 많이 되고 있는 냉동이고 영하의 냉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네, 냉동이고 영하의 냉장. 다음 페이지 넘어왔죠. 그 다음에 창고시설 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서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이다. 난방 안 하니까 동파울이 있겠다는 말이다. 그죠? 그 다음에 렉식 창고. 렉식 창고. 렉식 창고는 별도 창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해요. 그죠? 여기에서 1 외에 추가로 라지 드롭형 스프링클러 헤드. 렉 높이는 3m 이하마다 해라. 여기 이제 렉과 렉이 됐습니다. 그죠? 장비가 들어가는 이제 형태의 규모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 경우 수평거리 15cm 이내에 송기 공간이 있는 15cm 이상의 송기 공간이 있는 렉식 창고에는 3m 높이 이하마다 그죠? 헤드를 송기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그죠? 송기 공간. 우리 아직까지 이 완전한 이 개념 자체는 없지만, 그죠? 렉과 렉 사이에 띄어져 있는 그 공간에 요 사이에도 뭐가 있는가 보네요. 그죠? 그 사이에 하부로만 물만 전달되면 충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적층식 렉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꼼꼼하게 봐놓으세요. 렉식 창고. 적층식 렉을 설치하고 있으면 적층식 렉의 각 단의 바닥 면적을 방어구역의 면적에 포함해라. 문구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뭐 이해해서 개념 정리가 안 되고 그림이 정리되고 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면 그냥 문구 하나만 딱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13.7m 이하면 그죠? 렉식 창고의 경우에만 그죠? 조기 진압형 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별표를 하나 딱 쳐놓을게요. 네. 쓸 수 있다니까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네. 가장 좋은 기준이죠. 쓸 수 있다라니까 알았어 이렇게. 왜 안 씁니까? 라면 쓸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거죠. 우리는 못 써. 니네들은 써 이렇게. 수원양 볼까요? 수원에 라지 드랍입니다. 라지 드랍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설치 개수의 3.1을 곱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0분 30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30개를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라지 드랍 정도로 30개 하면 꽤 많이 되죠. 라지 드랍이 우리가 한 160 정도 115 이상을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160만 따져봐도 엄청난 수원량입니다. 예, 엄청나게 크겠죠. 그 다음에 요 렉식 창고는 빠지고요. 방금 전에 하셨던 4호에 따라서 요 렉식 창고에서는 마른 문구는 빠졌지만 요거 이제 그대로 왔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먼저 체크할게요. 요게 이제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네, 어서 오십시오. 렉식 창고일 때는 뭡니까? 수원량이 9.6이죠. 9.6은 몇 분입니까? 9.6은 그죠? 요게 3배죠. 3배 줄 한번 쳐놓으세요. 엄청난 거다. 그죠? 렉식 창고에 9.6 세제곱미터면 그죠? 렉식 창고에 라지 드롭을 설치해서 30개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한번 해볼까요? 30개에
곱하기 9.6 30개 곱하기 9.6 288톤입니다. 그죠? 요 지금 9.6이 포지셔닝이 조금 특이하죠. 원래 이제 제가 여기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일반 건축물은 일반은 기준 개수 곱하기 기준량이 되는데 기준량이 1.6이거든요. 1.6이 80 곱하기 20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40분 해라라고 적혀 있거든요. 40분 하니까 기본에서 뭐가 됩니까? 하면 3.2가 되는 거예요. 40분. 그죠? 그런데 렉식 창고가 9.6이거든요. 9.6은 60분이면서 더 많은 양일 수도 있는 거죠. 요거의 3배니까. 그죠? 양이 엄청 많네요. 40분일 때 3점인데 렉식 창고를 9.6 맞네요. 그죠? 여기에 대한 이제 제한 요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라지 드롭일 때는 맥스면 288톤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마무상하네요. 어마무상. 이게 무슨 200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1000세대 이상도 급수 수원도 200톤이 안 됩니다. 예, 보면 190몇 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창고에 그 정도 반다.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또 기준 개수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보니까 화재 조기 진압용이면 그죠? 성능 기준을 따라 가지고 여기 보시면 단순하게 12개죠. 가장 먼 가지 배관에 4개씩 이렇게 4개씩 해라. 그래서 60분이니까 요 양이 나오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더 작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예. 요 제일 작은 형태가 200이잖아요. 200. 뒤쪽에 나오겠지만. 그죠? 예. K값이 200짜리. 그죠? 그럼 개수가 몇 분입니까? 제가 한번 살짝 해보면 12개의 60분에 그죠? 200짜리를 쓰면 그죠? 몇 톤입니까? 제일 작은 거다 생각하면 그죠? 얼마였습니까? 12개 곱하기 60 곱하기 200 이게 144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조기 진압보다 라지 드롭이 더 많이 더 클 수도 있겠네요. 이럴 때는 뭐 설치하겠습니까? 하면 조기 진압 설치하겠죠. 수원양을 해서 잔머리 많이 굴릴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를 살짝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만 비교하면 렉식 창고에서 라지 드롭을 쓸 때 그리고 또 지금 화재 조기 진압용을 쓸 때 두 가지를 이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구분 한번 해봐 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라지 드롭에 대한 부분들 언급되어 있는 형태가 유사한 형태 이제 인렉 때문에 통째로 빼버렸고요 제가.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뺐습니다. 기준이 없어졌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3번 송수량이네요. 송수량은 한번 줄 쳐볼까요? 0.1일 때 160. 인렉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요거 한번 줄 쳐볼까요? 요거하고 이제 별표 하나 해놓을게요. 속도수도가 언급이 안 된다. 속도수도가 언급이 안 된다 말은 유속에 대한 제한을 갖추지 마라. 이런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수리 계산을 이내 할 거지만, 그죠? 속도수도를 포함시켜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화재 조기 진압용이다. 그죠? 렉식 창고일 때. 1항의 사고 자체가 렉식 창고란 말이거든요. 일때는 어떤 기준을 따라라. 요거죠, 이거. 방사압 방사량을 그대로 따라라. 지금 방사압 방사량에 대한 개념이니까 높이에 따라 가지고 방사압은 얼마냐. 요 지금 질문하는 자체가 요 방사량이죠, 방사량. 이 형태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방사량이다, 그죠? 송수량이다. 요 언급하고 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요게 이제 추가가 되죠. 교차 배관에 분기되는 지점에 요 내용이 꽤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서 한번 해봅시다. 교차 배관에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의 가지 배관의 설치 개수는 4개 이하로 해라. 이렇게 적혀있어요. 배관 설계 좀 힘들겠죠.
원래는 우리 8개잖아요. 8개가 제한인데 4개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보면 손실 기준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봅시다. 똑같은 배관 형태인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산하잖아요. 이렇게 역산. 그러면 헤드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나오잖아요. 8개까지. 그리고 가지 배관 25mm, 2개, 32mm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지 마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손실을 더 길게 하지 마. 그냥 짧게 하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죠. 어차피 그렇게 해도 요만큼의 손실이 않습니까 하면 나중에 계산해 보면 손실이 더 큽니다. 가지 배관처럼 대놓은 게. 그런 것들을 없애라는 거죠. 결국은 한쪽에 4개까지밖에 안 되게 됐어요. ESFR이 보통 그런 식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세한 언급이 없었는데 여기는 언급이 있네요. 그죠? 줄 쳐놓을게요. 가지 배관에 대한 한쪽 부분은 4개 이하다. 그죠? 반자 내부의 병설은 뭐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조기 진압용일 때는 그 설계 그대로 따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한마디만 얘기하면 라지 드랍이죠. 라지 드랍의 설계 방식입니다. 요 문구를 꼼꼼하게 잘 한번 읽어보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바뀌지 않았던 내용이네요. 스프링클러 헤드다. 라지 드랍일 경우에는 수평 거리는 1.7, 그 외 창고 2.1, 내화 구조 2.3 딱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화재 조기 진압용 헤드, 스프링클러 헤드는 해당되는 성능 기준을 따라라 라고 나와 있고서 제가 참조해서 넣었고요. 우리 책에 있는 교재.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주셔볼까요? 6항에 물품 운반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방화구역을 적용 못 시킬 수 있겠죠. 뭡니까? 고정식 대여기기는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했을 때 방화구역을 관통하게 되면, 그렇죠? 또는 완화가 적용돼 있으면 그때 뭐가 생깁니까? 하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생기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드렌처를 설치해라는 거죠. 근데 요 조항을 한번 줄쳐볼게요. 요 10조 7항의 2호입니다. 10조 7항의 2호가 요 문구로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드렌처 설비 기준을 적용시키는 건데 드렌처 설비 기준은 다른 기준에 있거든요. 근데 요 기준에 맞춰 있는 드렌처 설비라 이렇게 딱 체크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비상전원은 그죠? 스프링쿨러는 20분이고 렉식 창고는 60분인데 특이하죠, 이 자식들. 생각은. 자, 비상방송 봅시다. 비상방송은 4마트고 실내도 4마트입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1와트 없습니다. 4마트로만 해라 이런 말이죠. 4마트. 그러고 이번에 전층경보입니다. 우선경보 방식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전층경보다 몇 분 동안 60분에 30분입니다. 고층건축물법을 적용시킨 것과 똑같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60분에 30분이다. 그 다음에 감지기입니다. 자탐. 요 말 문구 좀 특이하죠. 네. 감지기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해라.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날로그를 써라 이런 개념하고 동일하고요. 주소용도 괜찮다라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주소용도 감지기 위치가 수신반에 표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화재 위치가, 감지기 위치가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해라.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만약 설치하면, 그죠? 뭐 관람이 돼야 된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네모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창고시설의 감지기. 011조에 따라서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어떠한 감지기 종류를 설치해라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창고시설용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거 한번 줄칠까요? 아날로그 방식과 광전식 공기 흡입형. 그리고 요 말 그대로 붙여놓으세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 성능. 이게 추가가 된 말이죠. 원래는 이 두 감지기만 해야 했는데 동등 이상이다. 좀 약간 포괄적으로 설명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앙위원회 심의 거치면 적용 안 해도 됩니다라는 것들은 요 기준상에서는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시설법에 그 내용은 있어요. 시설법에 너 설계했잖아. 하지만 중앙심의 거치면 설계 새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감지기 신호 처리 방식입니다. 유무선이죠.
앞쪽에서 했던. 자, 그 다음에 전층 경보고요. 감시 60분, 경보 30분. 똑같은 내용이네요. 넘어갑니다. 유도등 가볼까요? 유도등은 피난구, 거실, 통로 유도등은 대형만 가능합니다. 대형. 대형만 쓰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피난유도선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줄 쳐놓읍시다. 피난유도선. 연면적 15,000 이상 창고. 줄 한번 쳐놓으세요. 연면적 15,000 이상 창고. 원래 이제 우리가 그 119에 종합상황실이 있거든요. 종합상황실에서 규모가 큰 개념이다라고 하는 형태는 연면적이 15,000 이상은 공장을 규모가 큰 대상물로 봐요. 그러면 상부기관에 보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 관내에서 불났어. 그럼 본부로 전화해줘야 된다고. 15,000 이상 되면. 15,000이 뜻하는 바가 규모가 크다 이런 개념이에요. 잊지 마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건설 현장 기억납니까?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돼요. 그 규모 기억납니까? 얼마 이상? 연면적이 얼마 이상? 15,000 이상입니다. 2번, 연면적이 5,000 이상이고, 어떤 용도일면? 몇 층 이상? 11층 이상. 몇 층이야?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지하 2층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용도? 냉동, 냉장. 되겠습니까? 항상 기준은 돌고 도는 거죠. 소방에서 인식하고 있는 규모가 뭐냐? 연면적 15,000이면 대규모 이렇게 생각합니다. 11층 이상, 고층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일반 설계를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입니까? 이런 거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3만 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동네는. 더 유사한 것이죠. 이렇게 잘 생각해 놓으세요. 요거 한번 딱 보시고, 여기에 지하층 무창층일 때 설치합니다. 별표 딱 하나 해놓읍시다. 그죠? 요때는 1번부터 4번까지 기준. 그죠? 잘 한번 체크하시고. 좀 특이한 내용이 뭡니까? 라면 광음 점등 방식으로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등은 안 됩니까? 축광의 타입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죠? 광원 점등식 방식으로만 쓰라. 요 내용 좀 중요하게 볼까요? 계단 출입구에서 내부 벽면에 10m 이상. 가장 중요한 게 계단이거든요. 지하층, 무창층. 그 계단부터 10m 거리까지는 무조건 설치하셔야 돼요. 계단 중심으로 해서 10m 거리. 그죠? 몇 분간입니까? 우린 전체가 다 30분으로 된 게 보이죠? 30분. 이렇게 딱. 나머지는 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이랑 유사한 기준은 요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없죠? 여기 이제 요거, 화재안전 기술 기준 쪽에 원래 있던 내용, 유도등 편에서. 아래쪽에 수조가 대두되네요. 수조. 물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면적을 5,000으로 나누어서 얻은 수입니다. 요건 지금 제가 예상 문제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습니까? 하면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더니 물이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소하수조하고 저수조, 상수도, 소하용수 설비를 적절하게 놔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기 있죠. 원래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러면 1, 2층의 합산이 15,000 이상이면 7,500으로 나눴어요. 그죠?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건 뭡니까? 라면 그보다 규모가 더 작게 돼 있으면 12,500으로 나눠서 톤수를 산정하잖아요. 여기 20을 곱하면 되니까. 그죠? 하지만 얘는 5,000입니다. 12,500, 7,500, 5,000 이런 셈이죠. 이해되시죠? 기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5,000, 7,500 더하면 12,500. 기억하겠죠? 야, 밑에가 헷갈려서 위엔 더 헷갈린다, 새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연면적 기준점을 줄인단 말은 저장하는 톤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7,500보다 5,000으로 나누니까 숫자가 더 커지잖아요. 거기에 20을 곱하는 게 저장 톤수거든.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전체 연면적인데 여기는 바닥 면적의 합계다. 그죠? 거기 산정되어 있는 수에서 산정하더라는. 그죠?
요것도 이제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여기 연면적으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1, 2층 규모를 한번 보면 얘는 나중에 이제 기계 시간에 한번 문제로 요 창고가 이제 여기 4층짜리 창고가 있는 거예요. 4층짜리 창고.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서 1, 2층의 합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면 8천짜리로 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8천. 8천. 그죠? 전체는 하면 얼마입니까? 32,000짜리죠. 상주감리 대상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때 소화수지 얼마나 듭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 2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이니까 전체 연면적에서 7,5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구할 때는 뭡니까? 라면 7,50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용도가 창고 시설로 되어 있으면 뭘로 나눠주라고? 1, 2층 면적에 무관합니다. 무관하게 그냥 뭘로 나눠주라고? 5,000으로 나눠주라고. 되겠죠? 나누면 얼마 나옵니까, 이거? 이거 얼마 나온다고? 4.26. 4.26이면 무조건 뭘로? 5로 만들어야 됩니다. 5 곱하기 20. 20 하니까 얼마? 100톤이 되는 거죠. 100톤. 이 100톤은 수원량을 이외의 물입니다. 100톤 또 보관해야 된다고. 그죠? 자력으로 불 끄는 거 신경 쓰지 마. 소방대 와서 쓸 물이죠. 이해됩니까? 이거 몇 톤입니까? 6.4. 몇 톤 됐습니까? 7이죠? 어마무상해졌네요. 이게 10톤 증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지 조성하고 이런 것도 아니죠. 이거 무거워지면 또 지하에 묻어야 되거든요. 일이 너무 많아요. 야, 그 넓은 공장 부지에 공장 하나 두고 물탱크 쉬운 일이 아닌데, 쉬운 일이지. 요거 올리는 높이가 아무리 해봐도 5m 정도밖에 못 올리거든요. 그거 한 3, 4m 이상 올리면 이게 이 축을 또 바꿔야 돼요. 나중에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그래서 보통 2, 3m 정도 하는데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면적으로 따져보면. 그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가볍게 또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여기서 요 체크되어 있는 기준은 꼭 암기하셔가지고 보셨으면 합니다. 그죠? 160에 20분. 요걸 제가 요것들 요거 한번 체크해 놓을게요. 죄송한데 아까 제가 말하면서 좀 실수했던 것 같아가지고. 얘는 160에 20분입니다. 요거 이해하시죠? 라지 드롭은 160짜리입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3.2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그죠? 헤드 하나당 160리터짜리거든요. 그래서 20분에서 3.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러니까 결국은 라지 드롭은 20분을 쓰는 거고요. 20분. 그죠? 그 다음에 렉식 창고는 60분을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요걸 20분을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20분. 얘는 60분입니다. 얘는 60분. 그 60분 기준에 맞는 거니까요. 그거를 깜딱 했네요, 제가.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요것도 이렇게 나오네요.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 라지 드롭이거든요. 라지 드롭 이렇게 해서 160이다. 똑같은 내용이고, 그렇죠?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네요. 여기 요 지금 3페이지에 요 20분 요 말 안 해도 어떤 헤드를 쓰라 했으니까 라지 드롭 이렇게 되죠. 60분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공동주택 짧게 한번 보고 올게요. 공동주택도 그죠? 최유력이죠. 최유력. 이 기준이 왜 올라있지? 이 프린트 받았습니까? 이 프린트 맞네요. 이 프린트 맞습니다. 이 프린트 맞습니다. 프린트. 요거 지금 요거는 내가 수정이 안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지금 23년 10월 13일자로 개정됐고요.
24년 1월 1일자로 아마 시행인가 제가 그렇게 봤는데 참고하고 똑같거든요. 참고도. 24년 1월 1일자로 시행입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시험은 100%죠. 다시 짧게 공동주택은 아파트부터 다세대, 그죠? 연립과 다세대가 들어가고 기숙사까지 쭉 있고 아파트 등은 5층 이상 똑같고 기숙사는 이러한 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복도에 대한 개념 가볍게 한번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자, 소화기 한번 봅시다. 소화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준이 이렇게. 소화기는 100제곱미터마다. 원래 알고 있던 기준과 동일하죠? 능력 단위. 아파트는 100이었습니다, 원래.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 설치합니까? 세대와 공용부 설치하고, 그리고 보일러실에 방화구에 돼 있거나 기타 등등 있으면 요 확산 소화기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이 기준이죠.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의 감소 기준을 적용이 안 됩니다. 줄쳐놓읍시다. 요거 이렇게 타 설비를 설치해서 소화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주방 자동 사용시 아파트 설치되죠. 그때 이제 여론은 가스, 전기 기준 동일합니다. 설치해라. 옥내 소화전 가볼까요? 호스릴 방식을 쓰세요. 호스릴 방식. 복층일 때는 출입구 없는 층은 설치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제가 이제 실무적으로만 짧게 말씀드리면 복층형의 우리가 현장에서는 이렇게 한 층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공용 부위가 있거든. 공용 부위라고 생각합시다. 공용 부위에 소화전이 이렇게 설치되고요.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거예요. 근데 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여기 한 집인 거라. 복층. 이해되시죠? 그러면 각 층마다 스프링클러 있고 출입문은 여기만 있는 거예요. 출입문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들어갔다가 내부 계단으로 해서 보고 이 밸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가서 계단 올라가서 다시 확인해야 되거든. 여기는 계단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 지금 방금 말한 공용. 여기에? 네. 예, 계단 있죠. 근데 무슨 계단하고 부속실하고 엘리베이터가 다 있는 거죠. 거기서 탈 사람이 없는데 혹시 이거 계단만 올라가고 거기에 옥내 소화전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예. 계단만 그냥 참이 한 2개 더 생기는 예. 요즘에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옛날엔 다 이런 구조로 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요거 처음에 도면 들어왔을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여기 설치되어 있는 밸브 배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층에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집에 2층의 밸브가 들어가는 셈이죠. 근데 지금 요 기준이 이제 없어지는 거지. 원래 그 기준이 어떻게 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도에 가보면 밸브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가 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게 기준이 생긴 거예요, 지금. 나중에 보러 갈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볼까요, 이렇게. 감시 제어반 어떻게 해라 넘어가고요. 공통적인 기준. 자, 기준 개수 10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 내용 중요하네요. 아파트 등이 각 동이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주차장 부분의 기준 개수는 30개다. 잘 만들었다, 그죠? 근데 이게 얼마나 미친 짓중이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살수 밀도는 변화됩니까? 안 변화됩니까? 살수 밀도. 살수 밀도는 동일한 거죠. 이해됩니까? 우리 기준상으로 살수 밀도를 제한하는 게 없거든요. 그죠? 우리는 그냥 기준 개수만 증가할 뿐이지 살수 밀도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다. 어차피 방사업 동일하고 헤드 개수 10개 틀었을 때 어떻게 되건 똑같은 거죠. 요 개념은 우리가 쫓아가기에는 좀 힘든 개념입니다. 그죠? 주차장 위험하잖아. 확대가 많이 되겠지를 생각하는데 주차장 초기에 못 잡으면 스프링클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 내용. 개념을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기준 개수만 늘린 데에서 불이 꺼지는 시스템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살수 밀도가 올라가야지. 살수 밀도가. 그러면 다행이죠. 주차장 부분의 기준 개수가 30개면 전체 건축물이 하나의 펌프 시스템이니까 기준 개수가 30개하고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2400lpm짜리 펌프 들어오기 시작하겠네요. 당연히 펌프 업자들 좋아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내용 나왔습니다. 이거 아파트 등의 반자 내부에 원래 합성 수지 배관은 설치되는 조건이 까다로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연, 준불연제, 습식으로 하고 아니면 매립을 시키든지 이렇게 선택사항이었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우리 아파트의 반자 구조 뭘로 합니까? 보십시오. 난연으로 하거든요. 난연으로. 화장실 들어가 봤습니까? 화장실 들어가 보면 밑에 막 있잖아요. 그거. 그 난연이거든요. 난연. 원래 난연이기 때문에 합성 수지 배관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부분만 철로 돼 있는 배관을 쓰는 거. 띨빵한 짓을 한 거지. 근데 그거 봐줄게 이런 거죠. 화장실에 불나면 누구 죽니 이 새끼야? 응가하다가 죽냐 이 새끼야?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 대신에 습식은 당연히 유지되죠. 실내니까. 됐어요. 요 기준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X 표시, 줄 표시가 다 사라진 겁니다. 원래 안 위에 올라와 있던 게 다 없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면 안 됩니다. 그죠? 했지만 요거는 되네요. 몇 개 층까지 된답니까? 3개 층까지. 복층이 아니고 3개 복층도 있거든요. 아파트가. 부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펜트하우스 3개를 터서 하나의 집으로 이렇게 참 특이한 또라이들 많습니다. 그죠? 예. 그 또라이들이 그렇게 부러웠네요. 이렇게. 자, 그 밑에 수평거리는 2.6으로 못 박았습니다. 3점이 아니야. 2.6. 그 다음에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 0.6 이내에. 그죠? 예, 해서 창문 모두 포함시켜라. 줄 쳐놨습니다. 그죠? 하지만 스프링클러 대신에 드렌처 설치하면 드렌처 설치가 괜찮아.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줄 쳐봅시다. 요거 수직 부분이 90cm 이격되거나 발코니에 방화판, 방화유리 설치되어 있으면 봐줄게. 요거 그림 하나 그려놓으세요. 밑에 집하고 윗집하고 외관상으로 보고 창문 설치되어 있고 창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벽으로. 원래 우리가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하면 발코니가 있어야 되죠. 발코니 지금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창문과 창문 사이 몇 센치? 90cm 있으면 이 90cm가 어떤 개념입니까? 캔틸레버입니까? 스팬드럴입니까? 캔틸레버입니까? 스팬드럴입니까?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창문. 여기 뭡니까 이거? 이게 스팬드럴입니까? 캔틸레버입니까? 이게 스팬드럴이죠. 스팬드럴, 캔틸레버. 불을 막는 데는 뭐가 효과적입니까? 캔틸레버 효과적이죠. 캔틸레버의 끝판왕이 발코니입니다. 우리는 지금 발코니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효과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스팬드럴로 뭔가 좀 해보자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이해됩니까? 줄 한번 치세요. 이렇게. 그렇죠? 배치하고 창문 다 해라. 다음 거 하면 된다. 그럼 어떤 거 설치하겠습니까? 이 중에서 설계하는 입장에서 안 보세요. 0.6m 이내에 헤드 설치할래요? 드렌치 할래요? 발코니 설치하고 방화판, 방화유리 설치할래요? 발코니 설치할래요? 이렇게 어떤 거 하시겠어요?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90cm 하면 나머지 아무 됐나 안 해도 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이 중에 가나다 중에 하나만 하면 60cm 이내에 헤드 안 달아도 된다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90cm 넘습니다. 그럼 안 해도 된다는 말이지. 야, 제스 이런 거지. 법이 안 해도 되게 만들어놔줬어요. 지금 현장에서 바깥 외벽 창호에서 외벽 창호입니다. 외벽 창호에서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렇게 여기 이제 반자거든요. 세대 반자. 여기 헤드를 60cm 이내에 두냐 안 두냐가 말이 많아요. 이유가 많은 게 여기 커튼 박스하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면 멀어지거든. 다니 못 다니 막 맨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막 맨날 소방서 찾아가거든. 몇 센치만 띄우면 90cm 안 해도 된다.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창문과 창문 사이 수직 부분에 효과 없는 90cm만 두면 효과 있는 것들 안 해도 된답니다.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상층부 연소 확대는 엄청 시험에 잘 나와요. 딱 보고 있어야 되지. 나머지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근데 요 내용은 있거든요, 요 내용. 이렇게. 과거 이렇게. 발코니에 90cm의 방화판과 방화 유리창을 달잖아요. 이해됩니까? 요. 발코니에 90cm의 방화판과 방화 유리창을 다는 거는 엄청 효과적이죠. 발코니가 완충을 시켜주고 스팬드럴까지 보완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90cm만 떨렁 띄워 놓으면 잘 타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지금 애써 설치를 했던 창문 가까이의 헤드 다 사라졌죠. 넘어갑니다. 자, 거실에는 조기 반응형. 당연한 말이지요. 자, 대피 공간에 헤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맞네요.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구호가 생겼습니다. 어디에요? 그죠? 실외기실 소공간에 안에 있는 기타 장비로 인해서 그죠? 60cm 반경도 확보 안 되고 3배 이격도 안 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면 뭐를 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놓으면 됩니다. 네 맘대로 놔도 봐줄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지금 감리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시공자 답이 없어요, 솔직히. 거기 뭐 실외기 뭐 있잖아요, 쭉 뭐 놓고 이런데 그 보일러 있잖아요. 아니 그 뭡니까 뭐 급배기 이거 뭐 달고 있는데 그 헤드 어디 놓습니까? 아, 봐준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라고. 예? 소방기술사 되실 분이 하긴 하는데 뭐 대충 봐줄게 이런 거죠. 그 다음 요만큼입니다. 수신반 설치하게 되면 해라. 그 다음에 옥외수 하전 기동용 수압개폐 장치들이 있고 수신반 내기 11조. 자, 11조로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에 어떤 감지기입니까? 요거 믿을 건 요거밖에 없죠. 아날로그하고 광전시 분리. 아날로그의 핵심은 화재 발생 위치를 명확하게 아는 거. 그죠? 광전식 공기 흡입형에 대한 핵심은 뭡니까? 라면 조기 감지. 이런 거죠. 나머지 동일합니다. 신호 처리 방식 유무선. 요거 한번 줄치고 이해합시다. 별표 하나 치고. 실내의 거실. 취침 용도의 방과 거실로 명시해줬어요. 원래는 공동주택 내의 모든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랬거든. 그러니까 감로들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리애신 올려오고. 근데 아파트 내에 창고에도 연기 감지기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조그만 창고들. 그 부분이 명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별표 2개 치놓을게요. 4번입니다. 아, 핵심 사항이죠. 감지기 회로 단선이 표시가 되고요. 그렇죠? 고장 단선시 줄 쳐놓으세요. 고장 표시는 되고, 그죠? 이 회로에 설치되어 있는 감지기는 정상 기능을 해라. 어떤 말입니까? 이중화시키라는 말이죠. 오, 잘했어요. 그죠? 근데 아날로그 방식 자체를 이중화시키기는 편합니다.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개념만 잡읍시다. 이렇게 연결시켜놓고 감지기 이렇게 달리는 거랑 똑같죠. 스모그의 아날로그 감지기거든요. 요렇게 중간에 끊겨도 유지는 되게 만듭니다. 유지는 되게. 플러스 마이너스 유지는 안 되지만 이중화 시키면 됩니다. 이중화. 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삭제되고요. 삭제. 비상방송 들어왔습니다. 기준 외우세요. 비상방송 기준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확성기 음향 몇 와트입니까? 이게 또라이 아닙니까? 또라이. 3와트, 1와트, 2와트. 좀 있으면 4와트, 4.5와트, 5와트, 뭐 7와트, 13와트.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앰프 출력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최대치를 이렇게 선정하겠다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외국 기준들은 몇 와트 이렇게 안 놓습니다.
유효한 음향, 그죠? 그래서 최저 음향 이렇게 가야지. 뭐가 되게만. 이거 또 스피커 없자면 뭐합니까 이거? 이 2와트 새로 만듭니까? 그냥 3와트 쓰는 거지. 1와트는 안 된댔으니까. 그럼 3와트 생산해놓은 것만 돈 버는 거지. 뭐 났다. 와, 생각하는 놈 자체가 미치겠다. 피난기구입니다. 세대마다 요거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별표 하나 할까요? 원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면 피난기구, 피난의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일 선상 안에 하지 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동일 선상해도 됐거든요. 원래 기준이 완화됐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안 돼요. 안 되게 된 거죠. 다만만 봅시다. 수직 방향으로 동일 일직선상의 세대별 계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뭔 말입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동일 선상에 하지 마라 했으면 끝날 건데 계구부에 엇갈리게 설치하면, 엇갈리게 설치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계구부 있잖아요, 이렇게. 지그지 계구부 있는데 한 놈 여기 완강히 달고 위층에는 이렇게 다는 거지. 이렇게. 부딪힙니까? 한 200km 되면 부딪히겠지. 그렇게 설치하면 끝인데 뭐 동일 선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동일 선상은 안 된다. 이게 무슨 동일 선상이야. 됐지. 중복 기준인데 쓸데없더라고. 보시고. 각 세대마다 했는데. 예. 층은 어떻게 없습니까? 예. 진짜.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3층부터 10층까지가 설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공동주택이 설치돼야 하는 기준, 양방향 피난되면 제외되지만 그 외에는 세대마다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각 층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대마다 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대마다 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기안전매트 기준 동일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가서 각복도 형태의 공동주택 또는 수평 수직의 인접세대, 이건 잘 만들어졌댔죠, 제가. 다음 페이지에 피난에 대한 개념이 인접세대에서 수평 수직의 인접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만들었죠. 수평은 뭡니까 하면 수평은 경량 칸막이, 수직은 하향식 피난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이제 피난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사망도 동일한 내용이고요. 사망도 약간 뭐 말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 건축방아 들어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14조 봅시다. 14조는 소형 피난구 유도등. 요건 유도등 기준에서 개정되어 있습니다. 몇 년 됐죠, 이거. 그 다음에 세대는 유도등 면제 가능. 요걸 명시화 시켜줬어요. 그렇죠? 명시화. 자, 그 다음 요거 강화된 거 체크합시다. 주차장은 무슨 규모? 중형. 그 다음에 3이 더 중요하죠. 별표 하나 치고. 3에 뭡니까?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되는 옥상 출입문. 뭘로? 대형. 이렇게. 되겠습니까? 요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그죠? 지금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설치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 주택법 기준에 대한 공동주택이에요. 이게 좀 공동주택이 주택법이 있고, 기술법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주택법 대상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좀 특이합니다, 이게. 그렇죠? 건축법 시행령도 있네요. 둘 다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둘 다. 이렇게. 그래서 비상문 개폐 장치가 설치되면, 그러면 대형 피난구. 그렇죠? 된다. 근데 실무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요거. 내부 구조가 단순하고 복도식이 아닌 거 별표 하나 칠까요? 그러면 적용 안 해도 된다. 요거 하부 내용 읽어보세요. 자, 비상조명등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좀 의외더라고요. 그죠? 세대 내에서는 출입구 인근의 통로에 설치하게.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은 계단만 설치하거든요. 비상조명등을. 그렇죠? 그래서 유효하게 해서 공용 부위만 대상이 되는데 복도가 설치가 됐나? 계단만 설치하는 것 같았는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현설비에서 특별피난 계단실, 부속실이라고 하는 재현설비가 추가됐습니다.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한데 요거 별표 하나 치고 갑시다.
요거 무슨 말입니까? 부속실에 요 이해를 잘 해보세요. 부속실을 단독 재현하는 경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인 경우에는 줄쳐놓읍시다.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방염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요건 제가 수업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지만, 우리가 방염풍속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하면 아파트 구조를 한번 볼게요. 전실, 엘리베이터, 스모그 타워, 재현에 대한 풍도입니다. 세대 출입문, 그리고 계단실 출입문. 공동주택은 유입 공기를 배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없어요? 유입 공기 배출 단파. 이렇게 한 세대를 봅시다. 원래 유입 공기 배출 단파는 문을 열게 되면 바람이 첫 번째 어떻게 나옵니까? 재현 설비, 화재가 발생하면 윙 하고 나오거든요. 바람이 나오는. 기본적으로 요 지금 재현 구역, 바람이 차는 구역과 옥내는 40파스칼 이상, 문 열게 되면 발생되는 연기가 계단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방염풍속 유지, 방염풍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문을 열고 나올 때 여기서 나온 바람이 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창문을 만약에 열지 않은 상태면 어떻게 됩니까? 창문을 닫아주면 밀폐죠. 그럼 바람은 차고 끝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동일한 압이 된다고. 그럼 안 되지. 방염풍속이라는 게 생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은. 잠깐만 화재한테 얘기하고 잠깐만 도망가야 되니까 문을 여세요. 이렇게. 문을 열어놔야지. 문을 열어야지만 바람이 이동이 될 거잖아요. 바람이 이동되는 걸 측정한다고. 방염풍속. 되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측정했습니까? 얘도 열면 어떻게 돼요? 얘도 열면 나오는 바람의 양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기능이 생기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만 열고 측정하라 했거든. 근데 기준이, 야, 여기를 열지 말고 여기만 열어갖고 측정하라는 기준이 있어, 없어, 이 새끼야?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놨어?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만 개방한 상태로 측정해서 나오는 값으로 해라 하는 거죠. 이해되죠? 밑에 거는 닫아라. 방염풍속 안 나온다 이 새끼야. 알겠다. 열어라. 요거만 열어라. 그렇지. 이해되시죠? 요거만 열어야 요 센 바람이 싹 나가는 하나의 구멍으로만 나가잖아요. 많이 나간다고. 측정이 좋다고. 이해되지요? 네. 사람은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야, 수치는 나와야지. 얼마? 0.5, 0.7 이렇게. 그건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시공자 감리를 안 다치지. 그렇죠? 요거 만약에 넣으면 입주민이 다치지. 그건 신경 쓸 거 없지. 기준은 그렇게 놔야 돼. 나 이런 거 생각하는 것도 참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했더라고. 그렇죠? 기능상에 맞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설계 안 하고 딱 맞춰놨네요. 나머지는 동일한 기준이었어요. 나머지는 동일한 기준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네요. 요 기준이 첫 번째 나왔던 프린트는 창고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 두 번째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인데 그게 100%죠. 100%. 벌써 지금 창고의 화재안전 성능 기준은 송기공간부터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10점짜리 언급이지만. 그래서 내년에 뭐 25점짜리부터 해서 차근차근.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기준이 나온다 그러면 재정 이유가 가장 중요하죠.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빈도로는 2위, 인명피해는 1위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개요를 적으실 때 어떻게 기존에 있는 화재안전 기준 적용했었을 때 미흡함이 너무 많았던 거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주차장의 하중은 높더라도 기준 개수에 대한 제한 10개. 이게 얼마나 고민이 많았었어요.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50층이 넘어가는 시절에 살잖아요. 그죠? 세대수, 차량 수 보세요. 그 넓이는. 방화구역도 안 되는데 주차장. 전기차도 들어왔고. 어떻게 해결할 거야? 그래서 점점 개선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창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메커니즘으로는 불을 못 끈다. 그래서 기본 헤드를 뭘로 바꿨습니까?
라지 드롭으로 바꾼 거지. 물의 양이 몇 배? 2배가 된 거죠. 그걸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25점으로 세팅 딱 해서 다 적으실 수 있게 준비를 딱 하세요.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좀 긴 설명이었는데 요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시고 내년 시험에 132회 때 딱 도전하실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맞아 수업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